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자치단체장을 초청해 올해 군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정종순 장흥군수 함께했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청자들에게 간단하게 새해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LG 헬로비전 호남방송 시청자 여러분, 맑은 물 푸른 숲의 고장 정남진 장흥군수 정종순입니다. 경자년 새해 2020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힘차게 출발하는 LG 헬로비전 호남방송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올해 새해 첫날부터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특히 좀 보면 2020년 해동사 방문의 해로 또 이렇게 정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안중근의사 순국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우리 장흥 사람들이 안중근의사 사당인 해동사를 짓고 추모 제양을 해온 지가 66년이 되는 해입니다. 의미 있는 해죠. 안중근의사는 민족의 영웅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나라를 살린, 지킨 안중근의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정남진 장흥에서는 안중근의사 사당 해동사 방문회 선포식을 1월 1일 해맞이를 하면서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께서도 1월 1일 9시 좀 넘어서 오셔서 처음으로 참배도 하시고, 금년에는 안중근의사 해동사가 전국적으로 크게 아마 각광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해동사 하면 다들 이렇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전국에서 유일한 사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당을 또 장흥에서는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또 진행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관광자원이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은 역사 체험의 장이고 역사 체험의 공간이죠. 우리 민족의 영웅이었던 안중근의사를 모시는 사당이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정남진 장흥에 있다는 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 알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장흥 사람들도 몰랐고 전남 사람들도 사실 많이 몰랐어요. 왜 해동사가 장흥에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제 알게 되니까 거기 공간을 이제 전국에서 배우는, 특히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역사를 체험하고 배우는 그런 공간으로 장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예산을 들어서 애국 탐방로를 지을 겁니다. 그리고 추모 기념관도 짓고, 그 다음에 역사 체험관도 지어서 안중근의사의 나라사랑 정신, 우리 이제 젊은 후손들이 배워나가자.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도 기꺼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갖추자. 그래서 국가 역사 의식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 앞서서 이렇게 역사 문화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장흥 지역을 좀 두루두루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올해 계획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군정 계획들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민선 7기에 들어서 이제 장흥 군정의 목표는 18개월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친절과 청렴을 기본 정신으로 하자. 이것은 민선 7기 끝까지 갈 겁니다. 거기에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4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그러고 국민들께. 첫째는 소득을 좀 올려주자. 농업소득도 좋고 농업 외에 관광소득도 좋고, 그래서 소득을 올려주자. 둘째는 복지 부분에 관심을 더 좀 갖자. 그동안에는 사실 노인복지, 여성복지 관심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아쉬웠던 부분이 아동복지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아동들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복지 부분이 너무 좀 미흡했어요. 관심이 좀 빠졌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동, 청소년 복지에 좀 관심이 둘 겁니다. 셋째는 건강입니다. 여하튼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야 행복한 국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남진 장흥의 자연환경 잘 이용하면서 건강한 도시로 발전시킬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병 때문에
우리 국가적으로도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이러한 사회적인 재난 또 자연적인 재난으로부터 우리 장흥 군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안전, 이 네 가지 것을 국민의 행복의 조건으로 잡고 민선 7기 내내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들은 많이 행복하시겠어요. 이런 군수님의 뜻을 좀 알고 나면 뭐 사실 뭐 다른 군수님들도 뭐 비슷하게 이제 국민들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유독 그 장흥 사랑이 좀 유별나신 것 같아요. 잘 실천해 나가야죠. 뭐 그러면 좀 더 깊숙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유동 인구를 300만에서 500만으로 상향 조정을 좀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관광객 유치를 좀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받아들여지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런 목표를 좀 세우셨나요? 제가 민선 7기 군수 되면서는 유동 인구 300만 시대를 앞당기겠다 그랬어요. 유동 인구 300만이 작년 10월 말로 달성이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행사 전국 대회를 하다 보니까 장흥을 찾아오는 사람들, 유동 인구 또는 관계 인구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제 300만 달성해서 이제 500만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 그것을 수정을 좀 했습니다. 유동인구 500만 시대는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장흥 군민은 사실 4만이 좀 무너졌습니다. 고령화율이 33%입니다. 노인 인구가 13,0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인 인구, 전체적인 인구는 줄어드니까, 토착 인구는 줄어드니까 유동 인구를 많이 불러들여서 소득을 올려보자 하는 차원인데요. 첫째는 스포츠 메카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 대회를 13개를 개최했습니다. 장흥에서 스포츠 대회를. 올해는 이미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 했어요. 1월 달에. 올해는 20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을 와서 스포츠 훈련하고 시합하는 그런 메카로 만들 계획이고요. 둘째는 안전의 메카입니다. 요즘 사회적인 재난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흥은 소방본부가 들어옵니다. 소방학교. 장흥이 그동안에 서름 당했던 게 소방서가 없었어요. 강진소방서 장흥 119 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 소방서도 올 12월에 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방본부 등 시설 속에 안전 테마파크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그래서 우리 장흥에 안전 테마파크도 유치해서 그야말로 장흥에 와서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젊은 학생들부터 어른까지 그러한 메카로 만들 거고요. 작년에 또 우리가 친환경 농업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친환경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장흥의 산, 광, 바다, 호수, 자연 조건을 잘 이용하는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키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의 메카, 스포츠 메카, 안전의 메카로 키우면은 유동인구 500만 시대는 아마 민선 7기 때 반드시 달성해야 하고 달성되리라고 믿습니다. 뭐 생각만 해도 되게 같이 기분이 좀 좋아지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장흥을 자주 놀러를 가는데 볼 것도 많고 사실 먹을 거리도 많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뭐 즐길 거리까지 이제 모든 게 좀 갖춰진다고 하면 500만 달성은 좀 무난하지 않을까. 뭐 저도 감히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700만으로 올려야죠. 아, 그렇죠. 올리셔야죠. 그럼 이제 다음 질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국민소득 2배로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또 장흥 지역 하면 대표적인 또 농어촌 지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농어촌 지역의 소득 올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런 좀 목표를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농업 쪽에 근무하다가 군수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 쪽에, 수산 쪽에, 축산 쪽에, 임산 쪽에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군수 중에 하나입니다. 장흥의 우리 농가 소득은 약 4,1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보통 4,000에서 4,300 사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5천만 원을 조기 달성하자, 우리 장흥에. 그런데 이제 소득이라고 그러면 농업소득과 농업 외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소득 중에서 장흥이 가장 많은 것은 축산소득입니다. 한우, 장흥 한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축산소득이 저희들이 약 3천억 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축산소득을 더 올려보자. 그래서 이제 축산소득. 두 번째는 이제 수산소득입니다. 장흥의 등량만 바다에서 나온 수산물은 사실 10대 수산물을 제가 군수되면서 지정을 했습니다. 김, 미역, 꼬시래기, 매생이 등 해조류 5개. 그 다음에 낙지, 바지락, 키조개 등, 그 다음에 그거 5개에서 10대 수산물을 정했는데요. 이러한 수산소득도 배가시킬 노력을 하고요.
표고버섯 유명하잖아요. 자흥에 300억 정도 수준이지만은 표고버섯 중심의 임산소득도 많이 좀 올려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이제 농산소득이라고 벼보리 중심입니다. 벼보리 과수 채소인데요. 자흥은 최근에 아열대 과일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레드향, 천리향, 천혜향. 그래서 아열대 과일이 난방 없이 자랄 수 있는 곳이 우리 장흥 바닷가 쪽이에요. 그래서 장흥 청관산 자락에 이번에 레드향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아주 18개 농가가 장목반을 만들어서 큰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고소득 특화 작목을 육성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농업소득, 축산소득, 그 다음에 수산소득, 임산소득 이러한 4개 부분의 소득을 올리고요. 이제 이것 말고 올릴 것이 관광소득입니다. 유동인구 500만 시대가 앞당겨 줄수록 관광소득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농업소득 플러스 관광소득. 그래서 국민소득을 야심차게 2배로 올려보겠다. 그래서 2배가 설령 못 되더라도 추진하면은 국민은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뭐 인생의 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득이 좀 뒷받침이 그렇습니다. 된다라고 네. 하면 뭐 생활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고 하면 네. 뭐 사실 저도 장흥으로 이사를 가야겠는데요. 이사를 오실 분들이 많습니다. 네. 가면 뭐 좀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다음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저희 등량만이 전국 최초로 청정해역 갯벌 생태 산업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부분인데 그만큼 또 여기에 이 등량만을 활용한 지역 수산물 활용 계획도 분명히 또 크게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수산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량만에 있는 수산물을 완도보다도 고흥보다도 보송보다도 장흥이 먼저 사실 수산소득을 올려나가고 바다의 수산물을 꺼내야 됩니다. 이거 이 등량만의 보배거든요. 보물이거든요. 등량만은 정말 청정해역 살아있는 갯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그 갯벌이 죽어가고 있어요. 특구로 지정받았지만은 갯벌 살리기 운동은 우리 행정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보성군수, 고흥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우리 협의회에서 바다를 살리자. 함께 노력하자. 그래서 바다를 살려나가면서 수산소득을 올릴 텐데요. 우리 장흥은 바다에서 끌어올린 수산물을 그대로 팔지 말고 1차 가공을 해서 팔자. 김도 그냥 마른 김으로 팔지 말고 1차 가공해서 팔면 소득이 더 나온다. 그래서 무상김에서부터 10대 수산물 가공시설을 지금 장흥만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식품 산단에다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FPC거든요. 수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물이 지금 거의 다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장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말이라도 우리가 1차, 2차 가공해서 우리 도시민들에게 제공하면은 수산소득을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바이오식품 산단을 이용하는 가공시설, 그것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수산물에 이어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축산입니다. 사실 앞서서 이제 명품 한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장흥하면 또 이제 사람보다 소가 더 많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소에 대한 애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명품 한우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장흥 한우 전국적으로 명성을 좀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육질의 경쟁이죠. 육질. 어떻게 1등급 한우를 많이 생산해내느냐. 그래서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그런데요. 전국의 한우의 1등급 비율이 62%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장흥은 79%가 1등급이 나와요. 17% 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원인이 어디가 있냐 물어본다면은 첫째 사육의 환경이라고 합니다. 자연 환경. 사람도 건강하려면 자연 환경 좋듯이 소도 사육 환경이 좋아야 된다 이거예요. 환경이 좋고요. 그 다음에 배합사료에 의존했던 것을 볏짚들 우리 이제 배합사료가 아닌 사료를 많이 먹이는 곳이 장흥이라고 해서 1등급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흥한우, 장흥한우. 하물며 명절에는 장흥한우로 둔갑되는 한우도 있잖아요.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런 한우를 지키려면 첫째는 우량 송아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량 송아지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통이 있는 우량 송아지를 생산해서 축산 농가에 공급하는 첫 번째 일이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배합 사료보다 우리 볏짚 등 건초를 많이 먹이는 한우를 키워내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한우를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지자체가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 쪽에도 관심을 갖는데, 이건 역시 수산물과 같이 우리 바이오식품 산단에 LPC라는 그러한 시설이 지금 곧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자흥에서 생산되는 한우는 나주나 음성이나 순천으로 가지 않고 자흥에서 도축이 됩니다. 그래서 일일 도축량이 대지는 3,000주 정도, 그 다음에 한우는 300도 정도. 그래서 자흥에서 생산된 한우는 자흥에서 도축을 한다. 원가가 절감되겠죠. 이동하는. 그래서 양질의 한우를 토요시장에서 팔고 남으면은 대도시로 갖다 판다. 그래서 우리 혈통 상황아지 생산, 그리고 우리 LPC 우리 축산 가공 센터를 설립해서 여기서 도축 가공시켜서 소비자들한테 판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 수산물 못지않게 축산물도 가공 시설을 갖추어 나갈 겁니다. 와, 이제 뭐 농산물, 수산물, 거기에 축산물까지 이 세 가지가 다 골고루만 잘 돼도 사실은 우리 농어민들 소득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소득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소 발전과 관련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되는 규모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사업이죠? 작년에 정말 전국에서는 최대 규모의 우리 신재생에너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장흥으로 사실 MOA를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님 모시고 서울에서 MOA를 체결했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가 있냐 그러면요, 200메가와트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큰 규모거든요.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이 50메가, 30메가 이런 등등인데요. 그래서 200메가는 우리 장흥 바이오식품 산단에 들어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금 산자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금년 6월쯤에는 1차 100kW가 아마 착공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후에는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이어서 100kW가 들어갈 겁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수소 발전 그러면 위험하다, 폭발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가보고 지금 발전되고 있는 시설 가서 보고 그 다음에 토론회를 거쳐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둘째, 위해성.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고 CO2가 발생되고 소음이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녀오시고 국민 대표들 지금도 원하시면 보내드리고 있어요. 가서 보고 가서 안전성도 문제가 안 된다. 네, 뭐 다양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뭐 앞으로 지금 내놓으셨던 이 계획들이 차츰차츰 좀 이렇게 쌓여서 정말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장흥하면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내세울 정도의 도시가 좀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장흥 구민들에게 인사 한마디 더 해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 국민 여러분, 그리고 30만에 이르는 우리 향후 여러분, 그리고 LG 헬로비전 혼합방송 시청자 여러분, 옛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18개월 동안 우리 정남진 장흥이 먹고 살아갈 구슬을 많이 찾았습니다. 이제 2020년 올해부터는 그 구슬을 꿰는 작업, 실천하는 작업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행복이 또 높아지는 그러한 과양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격려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재해와 박수를 보내주시면 더욱 신명나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호국 역사의 성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장흥군. 안중근의 역사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장흥 지역 역사와 문화를 모아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 성지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슈토크였습니다.